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다양한 영역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 부분입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에 1,7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 국방을 구현하고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 드론, 정보 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 기존의 민간 기술을 실증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군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차 산업에 대비해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초 현장 교육 강화 등 창의적 인재 양성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에 수립된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ICT 인재성장 지원 계획의 지난해 실적을 점검할 결과 인공지능 부분, SW 빅데이터 부분, 미래형 자동차 부분, 스마트 공장 등 핵심 분야에서 당초 목표 17,848명 대비 120%의 인재 양성 실적인 21,407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 기업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그 업무 환경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LG화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기반 협업 솔루션 팀인 팀즈를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LG화학은 팀즈 도입으로 디지털 업무 공간이 마련되면 비대면, 무중단, 무제한의 3U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 업무 시스템은 실시간 채팅, 원격 회의, 문서 공동 작업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 구축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상황을 상시 공유하여 단순 상황 보고와 같은 문서 작성을 줄이고 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또 무중단 업무 시스템이 구형되면 LG화학 임직원은 PC,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도 문서 편집이 가능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 시스템은 간편하게 업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간단한 채팅부터 회의 내용, 문서 공동 작업 결과 등을 팀즈 한 곳에 생성 보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누구나 검색 한 번으로 업무 히스토리는 물론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직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새로운 캠퍼스 명칭과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속가능 발전 분야를 추구로 하는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생 중심 미래지향적 융합교육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학교의 메디컬 헬스 클러스터는 빅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분야와 헬스케어를 융합하고 SW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 헬스케어 학부가 신설되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피부에 와닿고 있음을 느꼈고 4차 산업혁명이 궁금해져 이지성 작가의 미래를 예견한 에이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에이트의 한 구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인공지능의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서를 통해 앞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고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스페인이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키워드를 이사벨 여왕의 도전 정신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당시 무슬림을 숭배하는 무어인들이 스페인 영토인 그라나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랜 8세기에 걸친 오랜 독립전쟁을 끝맺히고 그라나다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콜럼버스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지구 구체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이 지구 구체설을 통해 서쪽으로 향해 하다 보면은 아시아로 갈 수 있고 이를 위한 항로 개척을 지원해달라고 이사벨 여왕에 부탁했습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도 이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르투갈은 이 콜럼버스의 제안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느끼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 1세 여왕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콜럼버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서쪽 경로를 개척해 1492년 10월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는 16세기까지 스페인이 강대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